자, 파동의 진행과 굴절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파동. 아, 추억 속의 단어 아닙니까? 1학년 때 배우는 추억 속의 단어죠. 추억이 맞다. 한 명은 없어. 김수정. 그 양반. 김필시다. 아이씨. 했었다. 아니 저희는 진도를 안 나갔어요. 저희 그 수정센터 못 나가시대요. 생략했어요. 반장. 맞아요. 저희 김수정이 다 안 나와서요. 미친 거 아니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교수님. 안 하고 넘어갔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자, 파동은요. 진동이 주위로 퍼져나가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자주 쓰시게 될 거예요. 뭐 때문에? 빛인 물질인 입자인가 파동인가. 물론 아실 거예요. 빛은 입자예요, 파동이에요? 빛이 이중사. 보스죠. 보스예요. 다만 입자성과 파동성이 동시에 띄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고급스럽게 얘기한 거고요. 그냥 입자성으로 설명되면 입자성 쓰는 거고 파동성으로 설명되면 파동성 갖다 쓰는 거예요. 단지 그것뿐이에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없잖아. 솔직히 너무 이거는 싸구려 설명이잖아. 그렇잖아, 솔직히. 그래서 입자성과 파동성을 둘 다 같지만 동시에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약간 포장해서 얘기한 겁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그래요. 어쨌든 이 진동이 주위로 퍼져나가면서 에너지가 전달이 되는 거죠. 이게 포인트입니다. 에너지 전달이요. 그럼 파동이 이제 얘기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이 파동이 시작되는, 자, 우리가 지진이 일어났어.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있었죠. 저기 일본에도 큰 게 있었지. 물론 일본은 큰 게 있었지만 생각보다 피해가 아주 크진 않았었지. 근데 작년쯤에는 또 튀르키예에서 아주 큰 지진이 나가지고 개박살났었죠. 그때 난리 났어요. 사람들 많이 죽어가지고. 자, 그럼 그 지진이 있으면 뭐가 나와요? 그 지진이 시작된 지점이 나오죠. 진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지진이 지구 속에서 일어나는 파동인 거예요. 그러면 파동이 시작되는 지점을 말해야겠죠. 그게 뭐겠습니까? 파원이에요. 파동의 근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시작 지점. 근데 파동의 경우는 한 놈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주 공간에서 예를 들어서 우주 공간에 무빈이하고 나하고 둘이 있다고 해보죠. 이거 누가 좋아해야 될지 모르겠다. 와이만 조용히 해 임마. 거기에서 내가 고래고래 친몸이 쌍욕을 했다고 해보죠. 안 들려요. 들릴까요? 노이즈 캔슬. 왜 안 들려요? 공기가 매지가. 그래요. 파동이 전달이 되려면 뭔가가 전달할 수 있는 물질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매질이죠. 이거 아니고 두들겨 패는 이거 아니고 이거 아니고 청구리가 당해야 될 거. 파동을 전달하는 물질 미디어죠, 미디어. 그걸 매질이라고 해요. 다만 한 놈은 필요 없어요. 딱 한 놈은 쓰지 않습니다. 라이트입니다. 빛이에요. 전자기파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주 공간에서는 별빛이 오는 거죠. 우리가 우주에서 별을 볼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빛이 진공을 뚫고 오기 때문이에요. 그렇잖아. 만일 우주 공간 빛이 진공을 뚫고 오지 못한다면 밤하늘은 그냥 어둡겠죠. 가로등만 켜져 있고 아무것도 안 보일 거예요. 근데 아니죠. 달도 볼 수 있고 별도 볼 수 있고 하는 건 그 빛이 그 우주 공간 거의 진공 상태를 뚫고 우리 쪽으로 오기 때문이죠. 껐다 켰다 할게. 물론 이게 조비스가 더듬긴 하지만 이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 파동이 여기서 중요한 게 파동이 전파가 될 때는요, 이거 있습니다. 여러분들 파도가 움직일 때 그때 사실 거의 움직이나요? 여러분들이 바닷가에서 놀 때요, 파도에 휩쓸릴 때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움직이거든요. 생각보다는. 물론 약간 막 하면서 흐른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생각보다 많이 안 움직여요, 파도에서는. 즉 매질은 제자리에서 진동만 하는 거예요.
뭔 소리야? 우리가 파동이 간다고 해서 물이 이동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물결파를 생각했을 때 물이 흔들리잖아. 그때 물이 이렇게 쭉 가는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물을 타고 에너지만 가는 겁니다. 에너지만 가는 겁니다. 그게 파동의 전파의 중의사항입니다. 매질은 전파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동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파동도 종류가 있습니다. 파동의 종류는 크게 두 개예요. 횡파와 종파가 있습니다. 이 횡자 어디서 봤어요? 횡단보도요. 맞아요. 가로 횡자입니다. 가로 횡자예요. 무단횡단 그 횡자예요. 종횡무진 활약한다 그 횡자입니다. 왜? 횡단입니다. 횡단. 횡이에요. 이 횡파는 뭐냐? 근데 여러분들이 1학년 때 진짜 열심히 들었으면 지진파 얘기하면서 이거 배웠을지도 모르겠어요. 에스파. 맞습니다. 피파하고 에스파 중에 어느 쪽이야? 에스파가 카리. 에스파가 어디야? 횡이야 종이야? 횡파. 맞아요. 횡파입니다. 에스파가 횡파예요. 자, 근데 횡파가 정확히 뭐냐? 물리에서의 횡파는 이겁니다. 파동의 진행 방향과 이거 아시죠? 법규 아니에요? 진동 방향입니다. 수직이라는 얘기예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아까 말했던 에스파 하나가 더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거예요. 빛입니다. 전자기파요. 전자기파도 아주 대표적인 횡파입니다. 그거는 파동이 아니잖아. 전자기파입니다. 전자기파가 빛이에요. 물결파도 있어요. 이 세 개 말고 더 있습니다. 더 있어요. 반대로 종파의 경우는 파동의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이 평행하는 거예요. 우리 리신이 잘 쓰는 뭐가 있죠? 음파, Q. 음파 공격 그 Q. 소리가 아주 대표적인 종파입니다. 하나 더 있어요. 세라핀. 비파지. 뭔 세라핀이야. 세라핀이랑 횡파. 그냥 죽일까? 비파와 소리예요. 음파. 이 둘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즉 얘는 어떻게 되는 거면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얘가 예를 들어서 파동이 이렇게 막 이용 이용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요. 자, 횡파의 경우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수원에서 아주 자세히 봤던 사인 모양의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어제 코사인 있잖아요. 야 제발 사인이나 코사인이나 모양 같잖아. 그냥 그래서 보통 사인 표현하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거 죽일 거다? 마루. 죽을래? 마루. 고래 여기고 그건 마루. 그래서 마루에서 마루까지의 길이가 뭐야? 가장. 물론 이제 그거는 정확하게는 어떤 특정한 시간에 찍었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시간에 따른 어떤 한 지점의 시간에 따른 위치 변화로 가게 되면 그게 뭐예요? 주기가 되는 거예요. 그건 주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마루에서 마루까지가 주기나 파장이나 이게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종파의 경우는 즉 거기 그림처럼 여기가 좀 이렇게 약간 이렇게 들어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가 빽빽하다고 해서 밀이라고 해요. 밀. 우리 밀도의 밀자가 얘예요. 그 다음 성격이가 성겁게 있다. 이거를 소라 그래요. 그래서 밀소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마루역 대신에 밀이 들어갑니다. 빽빽할 밀자예요. 성괴소자입니다.
종파는 그렇게 보통 표시를 해요. 왜? 너무 쉬워. 외우셔야 돼요. 외우셔야 됩니다. 자, 이제 파동의 요소. 파동의 요소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파동의 가장 높은 지점이 마루고요. 파동의 가장 낮은 지점이 골입니다. 그래서 마루에서 마루까지 파동의 길이가 wavelength, 우리말로 하면 파장입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분들이 봤던 람다가 여기를 나타내는 기호예요. wavelength입니다. wavelength. 그리고 이 마루와 골이 여기 있는 이 중간 지점을 우리가 진동의 중심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거는 뭐 몰라도 됩니다. 그리고 마루에서 다음 마루까지 어떤 지점이 올라오는데 걸리는 시간. 매질의 한 점이 한 번 진동하는데, 근데 보통 진동이 헷갈리니까 어떻게 얘기하면 한 마루에서 다음 마루까지 아니면 골에서 골까지 이런 식으로 특정 지점, 잡기 쉬운 지점을 잡고 얘기를 해요. 그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그게 뭐야? 주기, period입니다. 1회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에요. 그게 보통 T로 쓰죠. 타임입니다. 그리고 얘를 거꾸로 1초 동안 얼마나 진동하느냐. 1초 동안 진동하는 횟수. 이게 뭐예요? 이게 진동수입니다. 영어로는 frequency예요. 여러분들이 라디오를, 요새는 라디오 거의 안 듣지만 솔직히 요새 안 듣잖아 라디오. 거의 아저씨들이나 기사님들도 요새 잘 안 듣잖아. 근데 이제 아주 옛날 막 그 어르신들 중에는 라디오 듣는 분도 계시거든. 선생님. 왜? 아주 어르신. 나? 얘가 오늘 미쳤구나. 오늘 저 어머니께 말씀드리려고 할 걱정 안 해도 되게 만들어줘? 네? 오늘 내가 저기 살아서 못 가게 해줘? 왜 그래? 왜 나를 건드려? 아주 어르신이라니. 나 아직 마흔도 안 됐거든? 어디서 나를 긁고 있네? 죽고 싶어? 동갑이에요. 어? 손흥민이랑 동갑이에요. 손흥민이 나보다 아래인데요? 손흥민이 나보다 3살 아래인데요? 다시. 그 이제 막 할아버지나 이제 좀 아저씨들이 라디오 들을 때 막 예를 들어서 FM 몇 헤르츠, 몇 메가헤르츠, 몇 메가헤르츠, 그 헤르츠가 얘는 아닙니다. 참고로 헤르츠는요, 이제 좀 감오시죠? 사람 이름입니다. 사람 이름이에요. 무선파 관련해서 연구한 사람 이름입니다. 우리가 단위를 이렇게 쓰죠. 헤르츠. 메가헤르츠는 100만 헤르츠라는 얘기예요. 메가가 100만이라는 뜻입니다. 12 6제곱이에요. 그래서 파동의 그래프는 여러분들이 아주 좋아하는 사인 형태 모양으로 보통 그려집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순간의 파동을 딱 찍어서 각 위치별로 그때 파동의 모습을 그려주는 변위치 그래프. 이건 시간에 대해서 고정해서 찍는 겁니다. 반대로 어떤 한 지점을 골라서 거기서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기록해 놓은 변위 시간 그래프도 존재합니다. 여기서 변위는 파동이 움직이는 마루에서 골까지의 그 움직이는 범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참고로 일반 물리학에서는요, 파동을 쓸 때 이렇게 씁니다. 네, 어떤 지점과 시간에 대한 함수라고 씁니다. 아주 좋아서 미쳐버려요. 사인 모양의 그래프 가지고서 풀어 나가게 되는 거죠.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안 해요. 우리는 안 합니다. 우리 여기까지 안 가요. 내가 한 거야. 여러분들은 안 해요. 저거 가지고 미분하고 난리친다. 우리는. 그러나 우리는 하지 않는다. 물리학 원에서 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일반 물리학은 이거하고 달라요. 아예. 자, 그래서 파동의 속력은 뭐로 되느냐? 파동이 움직이는 속력은요, 주기분의 파장길입니다. 그래서 얘가 한편으로는
이건 거예요. 아까 그래서 내가 빛에서 쓴 게 이 근거입니다. 빛의 속도가 c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써놓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한 내용은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 한 내용은 고등학교 게 아닙니다. 중학교 1학년 거예요. 정말이에요. 이 표현 방식만 고등학교 방식으로 바꿨을 뿐, 난 지금 고등학교 내용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중학교 1학년 겁니다. 진짜예요. 궁금하시면 찾아보세요. 정말 나와 있어요. 즉 이 정도는 다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맞다, 이런 거 했었지, 이렇게 추억하면서. 추억이 아니라 PTSD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더 있겠지만, PTSD 내지는 저런 걸 했었어? 하면서 다운거리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겠죠. 안 그러? 미스터신? 그럼 뭐야, 넌 추억하는 쪽이야? 아니요. 그럼 어느 쪽인데? 들어간대요. 저런. 자, 매질에 따른 거. 이건 뭐 크게까지 어려운 건 없습니다. 즉 어떻게 해주느냐, 내가 신노민의 고막을 터뜨리고 싶으면 어떻게 해주면 돼? 여기에다가 나무나 이런 판때기 같은 거 놓고 꽉 이렇게 소리 지르면 되겠죠. 고체가 더 빨리 전달하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더울수록 빨리 전달됩니다. 여기가 더울수록요. 그 다음 여러분들이 좋아해서 미쳐버리는 영어 단어로도 굉장히 헷갈리는 거죠. 이거 진짜 한 몇 글자 차이로 단어 바뀌잖아. 자, 반사가 영어로 뭐예요? Reflection입니다. Reflection. 잘 보세요. 여기만 잘 보시면 돼요. X. 굴절은요, 뭘까요? 리플렉션. Refraction입니다. Fraction. Refraction이에요. 여기가 다 똑같은데 요게 바뀌어요. LE가 RA가 돼요. Refraction, reflection. 반사와 굴절입니다.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세요. 자, 근데 굴절이 왜 생겨요? 여러분들 굴절 되는 거 언제 보죠? 굴절이 되는 거. 물? 물 속에서 뭐? 물 그 뭐냐 라면 먹을 때 젓가락. 그렇죠. 젓가락을 휘는 거. 근데 보통 빨간 국물 먹으면 잘 안 볼 텐데요. 맑은 국물에서 먹니? 이거요. 아,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또는 여러분들 막 저희 어째야 도로 지나갈 때 특히 막 더 무더워서 엄청 더운 날, 밝은 날 한낮에 도로 지나갈 때요, 막 저 멀리 젖은 것처럼 보이는 거 혹시 본 적 있어요? 멀리 갈 때, 아주 멀리 갈 때. 뭐가 보인다. 우리가 차를 타고 8월 한낮에 도로를 쭉 타고 가. 그러면 저 도로 되게 멀리 가면은 멀리 쪽을 보고 있으면 약간 젖은 것처럼 보여. 약간 젖은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는 안 젖었지. 햇빛이 쨍쨍한데 어떻게 젖어? 그런 것도 굴절의 한 형상입니다. 착시예요, 착시. 굴절의 착시예요. 또는 여러분들 이거는 우리 집 2층 아래에서 산다 하면 손 들어보세요. 2층 아래 막 2, 3층 이쪽에서 사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이분들 공감하는 내용이에요. 특히 그 근처에 막 그 앉아서 쉴 수 있는 곳 근처에 있으면 밤에 개 시끄럽지. 막 술 퍼먹고 이런 놈들 막 떠들고 있어. 졸라 시끄럽잖아. 막 특히 여름에 열대여서 에어컨 터져서 막 문 열고 있는데 옆에서 술 퍼먹고 막 노래를 부르고 막 고래고래 하고 있어. 죽여버리고 싶잖아. 왜 그래요? 그게 소리의 굴절 때문입니다. 원래 낮에는 그렇게 해도 좀 덜 들려요. 왜? 위로 퍼지거든. 위로 퍼져서 많이 안 와요. 근데 얘는 어떻게 돼? 아래로 퍼져갖고 반사돼서 우리 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졸라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시끄러워요. 미쳐버리는 줄 알았어 나도. 지금은 6층이라서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2층에 있으면 진짜 뛰쳐 내려갔다니까. 자다가 나 예민해가지고 내가 잡기가 엄청 맑아가지고 자다가 빡쳐서 뛰쳐나왔어. 잡았어요. 어? 잡았어요. 아니 제발 좀 조용히 하라고 그랬어. 그냥 조용히 하세요. 제발 좀 조용히 하라고. 나 잠도 못 자겠다고. 내가 좀 예민했거든. 저 28도시간 나가겠어요. 뭐하러 그래? 나 무신동인데. 그리고 이 덩치로 가면 되는데 뭐하러 그래?
자, 어쨌든 이 한 매질을 다른 매질로 진행할 때 꺾이는 거죠. 꺾이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굴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걸 우리가 refraction, 굴절을 얘기를 해요. 근데 왜 그래요? Why? 이게 매질 1에서 다른 매질로 넘어갈 때 생기는 건데 왜 꺾이냐? 자, 여러분들 빛의 속도는 얼마죠? 38만 km. 30만 미친놈아! 38만 킬로미터는 달에서 지구까지 거리요. 초속 30만 킬로미터로 보통 얘기합니다. 약 30만 킬로미터 정도라고요. 그거는 진동에서의 속도입니다. 진동일 때예요. 진공일 때. 그러면 물이나 공기 중에는 똑같을까요? 공기는 크게 차이가 안 나는데 물에서 확 변해요. 10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이건 좀 떨어집니다. 즉 매질마다 전파가 되는 속도가 바뀌어요. 매질마다 전파가 되는 속도가 바뀝니다. 빛의 속도 C야, C. 그건 진공에서의 속도라고. 진공에서의 속도고 물에 있을 때나 다른 곳에 그 다른 어떤 매질 안에 있으면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공기 중에서는 빛의 속도가 30만보다 조금 느립니다. 물론 아주 크진 않아요, 차이가. 아주 크진 않지만 약간 느려져요. 뭐야? 미타메들 아니죠? 인터넷 같은데? 더 놈들이겠지. 알다가도 알게 뭐야? 자, 그래서 파동의 굴절에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예를 들어서 매지 1이 있어요. 매지 1이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꺾였다고 하죠. 자, 여기에서 각을 잴 때, 자, 여기가 경계면입니다. 이거 혹시 반사하고 굴절 제대로 배우신 분들은 이거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뭐요? 이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법선. 원에서 나오는 거. 없었는데 반사할 때 맞아요. 경계면에 수직으로 세워서 경계면에 대해서 수직인 가상의 선입니다. 사실은 수학에도 있어요. 법선은 어떤 점에 어떤 곡선에서 접하는 접선이 있을 때 그 접선의 기울기와 수직인 직선이 법선입니다. 그 법선 딴 거 맞아요. 거기서 물리에서 딴 거예요. 네, 거기서 물리에서 딴 겁니다. 그 법선 맞아요. 영어로는 normal line입니다. 참고로 접선은 영어로 뭘까요? 탄젠트 라인입니다. 탄젠트예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 삼각비 탄젠트 맞아요? 어쨌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각을 잽니다. 이 각을요. 여기가 입사각이에요. 이쪽에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여기가 입사각이고요. 여기가 굴절각입니다. 이때 어떻게 된다는 거야? 얘네들의 사인 값이 비례된다는 거예요. 뭐랑? 파동 길이하고 속도하고. 자, 여기에서 지금 딱 한 놈은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딱 한 놈은 등장하고 있지 않아요. 진동수. 맞습니다. 진동수는 어떨까요? 반비례. 반비례가 아니고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맞아요. 진동수는 안 변합니다. 이거 중요해요. 굴절이든 반사는 더더욱이지. 반사는 바뀔 일이 없으니까. 같은 매질에서 움직이잖아요. 굴절일 때도 진동수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이거 기억하세요. 진동수 안 바뀌어요. 그래서 빛의 굴절이 됐을 때 그때 우리가 이제 요 굴절율이라는 걸 먼저 계산하는데요. 이거를 이제 먼저 굴절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어떤 매질에서 빛의 속력을 쟀을 때 그거를 진공에서의 속력 C하고 비교해 본 거예요. 즉 굴절율은 뭐냐? 매질에서의 속력분의 진공에서의 속력이 얼마나 차이가 나냐예요. 됐나요? 이거를 우리가 굴절율이라고 하고 그때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는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이러죠?
굴절률만 거꾸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스넬의 법칙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뭐? 이제 배우는 거예요. 여기 매질이 N1이고 매질 굴절률이 N2라고 했을 때 N1 사인 그냥 세타1이라고 할게요. 헷갈리니까 세타1은 N2 사인 세타2다. 세타2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법칙이 성립한다 라고 얘기한 양반이 스넬 법칙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파동의 굴절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한 설명을 뒤에 자세하게 해드릴 거고요. 얼마 전에 보셨는데 어차피 앞에 저기 공부하셔야 돼가지고 여기 파트는요 안 내겠습니다. 숙제 복습만 시킬게요. 좋아할 거 없어. 개빡세게 낼 거야. 앞에 거 전기 저 복습해. 뭐 제시 안 보는 내부는 행복하시겠지만 근데 그분들은 다른 거 준비하셔야지 이제. 다른 거 준비하실 거 많으시니까 그거 하시고요. 나머지 분들은 단단히 준비하세요. 보영이 상관없고 보영이는 내시 준비하면 돼 나중에. 쟤네 4시 넘었어. 너네 슬슬 잡을 거야 우리도 회의에서. 10월 초부터는 좀 들어갈 생각이야. 어떻게 될지. 근데 조금 고민이긴 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이야. 특히나 10월 둘째 주 이후에는 무조건 해야겠지. 왜냐면 이제 그때 과거는 면접 다 끝나니까 빨리 이제 그 졸업고사 그 준비 들어가야 되고 이 앞부분 첫째 둘째가 조금 고민이야. 그때쯤엔 아마 개념 설명이나 이런 거 하지 않을까 싶은데 내 생각에는 그런 걸로는 추정이 돼요. 뭐 아직 확실하게 정해진 거 아무것도 없어. 그럼 우리가 회의를 해서 또 잡아야 돼. 일단은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우리가 저희 정해지면 또 전달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굴절부터 차례대로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좀 더 자세하게 좀 준비를 해가지고 여기서 더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조금 진도를 이제 조금 천천히 나갈게요. 왜냐하면 이제 졸업고사나 여러 가지 준비하실 게 많아서 조금 진도를 약간 천천히 나갈 거예요. 그리고 남은 부분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